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영장TV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수학 내용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설명하는 동영상은 아니고요.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고등학교 내신 성적 계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 주변을 보면 미국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미국 대학을 지원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죠. 대학에서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고등학교 내신 계산법에 대해서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보통 GPA라고 하죠. GPA는 Grade Point Average의 약자인데요. GPA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학생이 받은 총 점수를 학생이 수업을 들은 총 과목수로 나눈 값인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과목수를 계산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 과목수는 학기 숫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10학년에 1년 동안 수학 과목을 듣게 되면 학생이 2학기 수업을 듣게 되죠. 따라서 1년간 들은 수학 과목은 과목수로 계산할 때 1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2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받은 총 점수를 계산할 때도 학기를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계산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동영상 뒷부분에 실제적인 예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고등학교에서 계산하는 GPA와 대학에서 계산하는 GPA가 조금은 다른데요.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들은 모든 과목을 가지고 GPA를 계산하는 반면 대학에서 계산하는 GPA는 여러분들이 대학에 원서를 넣을 때 그때 계산하는 GPA는 체육이라든지 또 헬스, 보건 수업이죠. 이러한 non-academic 과목들은 제외를 하고 계산을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계산하는 GPA와 대학 원서를 지원할 때 계산하는 GPA가 조금은 다르네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듣게 되는 수업은 난이도별로 약간 다른데요. 칠판을 보시면 레귤러 수업이 있고 honor 수업이 있고 그리고 AP 수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레귤러 수업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수업을 의미합니다. honor 수업은 학과별로 심화 과정까지 들어가는 수업인데요. 레귤러 수업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수업이 되겠습니다. AP 수업은 대학 수준의 수업을 고등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 세 개 중에서는 AP가 가장 어렵겠죠. GPA를 계산할 때 레귤러 수업에서 A를 받으면 4점을 주고 B는 3점, C는 2점, 그리고 D는 1점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AP 수업을 신청했다면 1점씩 가산점을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AP에서 A를 받으면 4점이 아니고 5점이 되겠죠. B는 3점이 아니고 4점, 또 C는 3점, D는 2점 이런 식으로 1점씩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아널스 수업을 들었을 때 아널스 수업에 대한 가산점은 대학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어떤 대학에서는 인정을 해주고 또 어떤 대학에서는 인정해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있는 카운셀러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아널스 수업을 가산점으로 인정해 주는지 인정해 주지 않는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GPA는 세 종류로 나누어지는데요. 칠판을 보시면 unweighted GPA, fully weighted GPA, capped weighted GPA 이렇게 세 개로 다시 나누어지는데요. 좀 복잡합니다.
여기에서 unweighted GPA는 학생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AP, Honors 수업을 아무리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가산점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모든 과목에서 A는 4점, B는 3점, C는 2점, 그리고 D는 1점을 주면서 계산해서 나온 GPA를 의미합니다. Fully weighted GPA는 가산점이 다 반영이 된 GPA를 의미하는데요. AP 수업과 또 Honors 수업에 대해서 가산점이 부여가 된다면 학생이 들었던 모든 AP와 Honors 수업에 대해서 가산점을 모두 다 부여해서 계산한 GPA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AP나 Honors를 전혀 듣지 않고 모두 다 레귤러 수업만 들었다면 unweighted GPA와 fully weighted GPA는 같은 GPA가 나오겠죠? 가산점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unweighted와 fully weighted가 같은 그러한 점수가 나오게 되고, 또 어려운 수업, Honors라든지 AP 수업을 듣고 좋은 점수를 받게 되면 가산점이 많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fully weighted GPA가 unweighted GPA보다는 높은 점수로 나오겠죠. 세 번째로 kept weighted GPA는 여러분들이 많이 원서를 지원하는 UC 계열 대학에서 사용하는 GPA인데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학교들이 참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UC 버클리 대학과 UCLA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에서 계산하는 GPA를 의미하는데요. 참고로 UC 버클리와 UCLA 대학은 fully weighted GPA를 사용을 합니다. UC 버클리와 UCLA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 예를 들면 UC 샌디에고, UC 얼바인, UC 산타바바라 이러한 대학들 있죠. UC 데이비스, UC 머스드와 같은 이러한 대학들에서 계산하는 kept weighted GPA는 AP나 Honors 과목을 아무리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한 학년당 최대 4개까지만 가산점을 인정해서 계산을 하는 GPA입니다. 이번에는 실제적인 예를 가지고 GPA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AP와 Honors 수업에 대해서 1점씩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라고 가정을 하고 GPA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보시면 어떤 학생이 10학년에서 들은 과목과 받은 점수가 나와 있는데요. 수업을 총 6과목 들었네요. 영어, 중국어, 바이오는 AP로, 그리고 체육 수업, 화학 수업, 케미스트리는 Honors 수업을 들었고, 그리고 수학 수업을 들었는데요. 영어는 1학기 A, 2학기 A, 중국어는 1학기 A, 2학기는 A+, AP 바이오는 1학기 B, 2학기 A, 체육은 각각 A, Honors 수업으로 드는 화학 수업은 1학기 A, 2학기 A-, 수학 수업은 1학기, 2학기 모두 다 A를 받았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GPA를 계산할 때는 non-academic 과목인 체육은 제외를 하겠죠. 이 학생이 받은 점수를 살펴보면 A가 총 9개입니다. AP 바이오만 B고 나머지는 다 A죠. A-나 A+ 모두 다 그냥 A로 계산을 합니다. B 받은 학기는 한 학기죠. B가 한 개 있습니다. AP와 Honors 수업, 가산점이 주어지는 수업은 바이오에서 2개, 케미스트리 2개에서 총 4개죠. 10학년에서 이 학생이 받은 점수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 학생이 총 들은 과목 수는 과목수의 기준이 학기 기준이었기 때문에 총 10학기, 즉 10과목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나눌 때 10학기를 계산해서 나누겠죠?
이 학생의 11학년 성적도 알아보겠습니다. 칠판을 보시면 11학년에서는 모두 5과목의 수업을 들었네요. 영어 수업, 중국어는 안울 수업으로 들었고, 수학 수업, AP 수업을 케미스트리와 사이콜로지, 심리학 이렇게 총 5개의 과목을 들었고, 영어는 1학기 A 플러스 2학기 A, 중국어 안울 수업은 모두 A, 수학 수업도 모두 A를 받았네요. AP 케미스트리는 1학기에서 B, 2학기도 B, AP 사이콜로지 수업은 1학기 A, 그리고 2학기도 A를 받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5개 과목은 모두 다 아카데믹한 과목이기 때문에 점수를 모두 다 계산하겠죠. 이 학생이 받은 점수를 요약을 해보면 A는 AP 케미스트리에서만 2개가 B고 나머지는 다 A이기 때문에 총 8개가 있습니다. B는 AP 케미스트리에서만 2개가 있고, 가산점이 주어지는 AP 과목과 아너스 과목은 중국어에서 2개, AP 케미스트리 2개, 그리고 AP 사이콜로지에서 2개 해서 총 6개 과목에서 가산점이 주어지게 되고, 이 학생이 들은 총 과목 수는 학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0학기 10과목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 학생의 GPA는 어떻게 나올까요? 저도 참 궁금한데요. 이 학생이 받은 점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10학년에서는 A가 9개, B가 1개, 그리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 4개였죠. 총 10학기 수업을 들었고, 11학년에서는 A가 8개, B가 2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 6개, 6학기라는 뜻이죠. 그리고 총 10학기, 10과목 수업을 들었는데요. 이 학생의 unweighted GPA부터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10학년에서 받은 점수는 A가 4점, B가 3점이니까 4점이 9개, 3점이 1개에서 39점이 되죠. 11학년에서 받은 점수는 A가 8개, B가 2개니까 4점이 8개, 3점이 2개 해서 38점이 되네요. 이제 이 받은 총 점수의 합을 총 학기 수 20으로 나누게 되면 39 더하기 38을 20으로 나누면 3.85가 나오는데요. 이 학생의 10학년과 11학년 2개 학년의 unweighted GPA는 3.85가 나오네요. 두 번째로 fully weighted GPA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ully weighted GPA는 모든 가산점을 다 반영해 준 GPA죠. 10학년에서 받은 총점은 A가 9개, B가 하나니까 4 곱하기 9 더하기 3 곱하기 1에다가 가산점 받을 수 있는 과목이 4과목이었죠. 4학기를 들었죠. 더하기 4 해서 43점이 나옵니다. 11학년에서 받은 점수의 총합은 A 8개, B 2개에다가 가산점 받을 수 있는 과목이 6과목이죠. 6학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4 곱하기 8 더하기 3 곱하기 2에다가 가산점 6점을 받아서 44점이 나오죠. 43점과 44점을 더해서 20으로 나누게 되면 4.35가 나오는데요. 이 학생이 10학년과 11학년에서 받은 fully weighted GPA는 4.35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kept weighted GPA를 계산해 보면 10학년에서 받은 점수의 총합은 4점이 9개, 3점이 1개에다가 kept weighted는 한 학년당 최대 4개의 과목까지만 가산점을 계산해 주죠. 10학년에서 받은 4개 가산점은 모두 다 반영이 되겠네요. 계산하면 43점이 나오고 11학년에서는 A가 8개, B가 2개니까 4 곱하기 8, 3 곱하기 2에다가 가산점 받을 수 있는 과목이 총 6과목이지만, 즉 6학기이지만 최대 4개까지만 반영해 주기 때문에 4점만 더해지겠죠.
그러면 11학년에서 받은 점수의 총합은 42점이 되는데요. 43점과 42점을 더해서 총 학기수 20학기로 나누면 계산한 결과가 4.25가 나옵니다. 즉, 이 학생의 Kept Weighted GPA는 4.25가 됩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내신 성적, 즉 GPA 계산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GPA를 계산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듣고 있는 과목이 GPA로 계산이 되는지 아니면 non-academic 과목이어서 GPA에서 계산할 때 빠지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카운셀러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질문을 제가 받는 경우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어떤 부모님이 이쪽 학교는 90점부터 A를 주고 이쪽 학교는 86점부터 A를 주는 학교마다 학생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서 어떤 학생이 88점을 받았을 때 이쪽 학교에 가면 B를 받고 이쪽 학교에 가면 A를 받기 때문에 두 학교에서 같은 점수라고 해도 GPA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 질문은 대학에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대학에 원서를 지원할 때 학교 카운셀러 선생님은 그 고등학교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대학 측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 명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제공하고 있는지, 또 우리 학교에서는 몇 점부터는 A를 주고 몇 점부터는 B를 주는지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대학에 정보를 주어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카운셀러 선생님이 학생이 대학에 원서를 지원할 때 학생의 전교 석차, 예를 들면 이번에 몇 명이 졸업하는데 이 학생은 상위 3%에 속한다, 상위 10%에 속한다 라는 학생에 대한 전교 석차도 함께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이렇게 카운셀러 선생님이 보내주신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학생을 평가하기 때문에 앞에서 질문하신 그 부모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88점이 A인지 B인지 이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에서 놀자.